책 하나를 완벽히 읽겠다 생각하게 되면 너무만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내가 먼저 읽었다라는 착각이 들도록 한 다음에 나의 기존 지식과 선입관과 이 책의 내용을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서울 중구에서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정말 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주 교과서 한두 권과 레퍼런스 보통 3, 4권 있기 때문에 많으면 6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한 학기에. 핵심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빨리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책을 얼마나 빨리 읽을 것인가 해서 이제 제가 읽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제 경험과 주변을 참고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교육학에 보면 자기 구조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모든 학생이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과 그 학생의 성격,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내부에서 한 차례 변형을 거친 다음에 자기에 맞게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 수 있는 게 A, B, C 세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면 이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드라마는 똑같지만 드라마가 나 내면에서 새롭게 구조화되면서 나에게 느끼는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지식의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독서는 그런 자기 구조 학습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접할 때는 기존의 지식과 잘 구조화되면서 흡수된다는 게 있고요. 안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책은 그 내용을 다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그 책 어느 정도 읽어야지만 깊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자기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책에 대한 선입관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일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가짜 경험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가짜 경험을 만들어 둔 이후에 진짜 경험이 들어오게 되면 가짜 경험에 비추어서 진짜 경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오해했던 것, 선입관들이 바로 잡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학습법은 뭐냐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내가 먼저 읽었다라는 착각이 들도록 한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가서 나의 기존 지식과 선입관과 이 책의 내용을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거죠. 거꾸로 학습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목 보고 요약하기. 둘째, 목차 보고 요약하기. 셋째, 스킵하며 읽기. 네 번째, 정독하기입니다. 이 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공부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 책 제목만 보고 이 내용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 공부?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가 나 적성 찾아가고 싶어 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보정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목 보고 요약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문단으로서 줄거리를 적어보는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차가 학교에서 길을 읽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긴 항해의 시작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바다, 새로운 항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공부법,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는데 목차만 보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길을 읽다. 이 사람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업 부진을 겪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반항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문장 형태로 적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마치 읽은 듯이, 내가 안다는 듯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문장을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긴 항해의 시작, 새로운 도전,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예상 밖의 성공, 끝나지 않은 도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입학. 그래서 이 저자는 중년의 나이에 새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입학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별로 하나씩 만들어주고 옆에다가 연필로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계부터는 중요한 부분인데 스킵하며 읽어준다는 겁니다. 스킵은 영어로 건너뛴다는 거잖아요. 그죠? 건성건성 읽어주기, 우리말로. 그래서 책 내용을 보고 새로운 도전, 27, 난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 없고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수능 암기가 없다니, 암기가 없네. 내용을 보기는 보되
열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넣어둔 제목과 목차로 만들어둔 그 내용에 약간 살을 붙인다는 개념으로 이 정도 책 두께면 5분을 안 넘도록 좀 두꺼운 책이라도 15분을 안 넘는 정도로 빠르게 읽어주는 게 스킵하며 읽기입니다. 중요한 건 스킵하며 읽은 다음에는 목차 보고 요약한 내용 옆에 스킵한 내용을 요약해 줘야 됩니다. 앞에 목차는 제목만 보고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쓰는 내용이지만 스킵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본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다시 처음부터 가서 이 책을 끝에부터 끝에까지 천천히 정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독하의 과정이고요. 이 4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책 하나를 다 보는 것, 이것이 거꾸로 독서법입니다. 이 정도 책이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책을 보통 2시간 읽는 분들이면 처음부터 속도가 확 줄진 않는데 이러한 독서법이 익숙해지게 되면 과거 자신이 보던 독서 시간을 제 생각에는 한 30-40% 이상은 줄일 수가 있고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50% 가량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서 책을 읽을 때 독서 속도와 대학원에서 속도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빨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설도 가능하고요. 전공서적도 가능하고요. 물론 전공서적 중에서 뭐 컴퓨터 과학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수학이 들어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절에 배우는 수많은 교과목들, 언어 영역, 외국어, 그리고 뭐 사회탐구, 그리고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전문서적과 교양서적에는 제한 없이 적용이 되고요. 제가 이 공부법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 그러면 저 스스로 이 방법을 통해서 너무 좋은 효과를 받고 또 제가 조카가 9명이에요. 조카가 9명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물어올 때 팁을 주면서 이 공부법들을 알려주면서 조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부분을 많이들 조금 극복하는 과정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우연히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공부법과 한국 대학생들의 공부법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꾸 독서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북유럽의 나라였던 걸 기억하는데 책을 읽을 때 모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책을 정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건성건성 읽기 10분의 교과서 한 권 읽은 다음에 핵심 문제는 뭐냐 그러면 책을 읽은 사람이 그 학생에게 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읽은 사람이 책을 읽은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 나라의 독서법으로 소개가 되던데 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그게 자기 구조화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건성을 읽으면서 이게 책 하나를 완벽히 읽겠다 생각하게 되면 너무만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건성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어느 정도 결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새로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 형성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질문을 통해 가지고 책을 제대로 읽은 학생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 내용을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독서법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먼저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야, 이 책 그냥 쭉 읽으면 되지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해보시면 아는데 정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읽을 때보다 거꾸로 독서법을 하게 되면 반도 안 걸립니다. 반도 안 걸리게 되고 그 앞에 제목 보고 요약하기, 목차 보고 요약하기, 스킵하며 요약하기가 다 합쳐도 10분, 15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 책 하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내가 마치 2번, 3번 읽은 것처럼 보기 때문에 앞뒤로 막 본다는 느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책에 대한 내용들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책 바깥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첫째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의 그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 저 사람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쉽냐 그러면 내가 가진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비판할 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독서를 하다 보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제목만 보고 목차만 보고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유사한 책 읽으면서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책에 대해서 유사한 고정된 사고의 패턴이 있음을 서서히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쳐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고 유연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거꾸로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직관력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연히 했던 책 제목만 보고 생각했던 요약했던 내용과 책을 정독했을 때 알게 된 책의 내용은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른데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 좁아져 갈 때가 오고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책을 안 읽고 읽은 척하기.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뭐 조금 과장을 보태자 그런다 그러면 교재가 4권이 있으면 한 권은 정독을 하고 나머지 한 권은 중요한 부분만 정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차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히 대화와 토론이 가능했던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관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장점은 이러한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기 때문에 독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두려우신 분들이 한 번은 송샘 치고 제일 쉬운 책, 집에 있는 책으로 시작해 본다면 아마 의외로 본인의 장점과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인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거꾸로 독서법을 시작한다 그러면 일반 교과 공부에서도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